보셨듯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교육당국이 방치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가해 교사는 범행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죠? 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휴직을 냈는데 약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습니다. 사건 5일 전에는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소동이 있었고요. 어제 오전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날 오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행적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복직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네, 교육청의 휴복직 처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사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복직시키는 게 원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이 교사를 좀 근무를 조정하던가 학생들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교육청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직권휴직이나 면직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2019년부터 20년까지 교사 1명에 대해서만 이 위원회가 열리고 지난 4년 동안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번 가해 교사는 휴직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해서 심의위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기관장 요청이나 감사 등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만 되어 있고요. 몇 번 휴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병명이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사의 정신건강 실태도 궁금한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초등교원은 2018년부터 5년간 1.9배 늘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추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운영은 너희 학교장이 몫이잖아 라고 보통 이렇게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밑에서 정상적이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2010년대부터 이미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일본은 시도교육청 90% 이상이 교직원 정신3당 창구를 마련하고 학교에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해서 교사를 상담합니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뒤 복직할 때는 복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교육당국과 의사가 1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체계적인 교사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에 이렇게 발견해내는 시스템들이 없는 거죠. 일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학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